시작합시다. 커피님 소감. 안녕하세요. 커피라고 하고요. 나이는 37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얼마 전까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은 사실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건 처음인데 이제 동영상을 몇 번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감정 같은 거 표현하고 약간 좀 역동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행하게 할 때 그런 걸 좀 못해가지고 좀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나이가 되게 가까우시네요. 네. 그리고 그 일하다가 네. 대학원으로 방향을 바꾼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원래 제가 옛날부터 상담을 하고는 싶었는데 네, 좀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자꾸 다른 쪽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자꾸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제가 정말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방송통신대 다니면서 이제 그 학부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원래 예전부터 상담 쪽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네. 이건 좀 나한테 안 맞는다 싶어서 상담 쪽으로 네.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멋있으시네요. 감사해요. 그렇게 선택하기 쉬운 자리가 아닌데. 그쵸. 나이가 나이가 시기가 네,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하는 생각이 강해서 적게는 듣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되게 반갑고 왠지 우리 되게 좀 비슷한 느낌,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좀 응원해드리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딱히 뭐 그런 거 없고요. 커피를 좋아해서 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또 뭐 없으세요? 궁금하신 점? 뭐 특별히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나뭇잎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거기서 이제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밴드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좀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좀 있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참여하는 쪽이 저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참여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기 표현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을 여기 참여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에서 좀 연습을 해보고 싶고 네,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네, 다른 데 가면 쉽지가 않으니까 네. 반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좀 힘들겠다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역동이 생각보다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제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표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당황스럽고 힘들겠지만 집단을 계속 좀 참여하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결혼 안 하세요? 네, 안 했죠. 혼자 사세요? 부모님들 같이 살았는데. 그래 하실 얘기들 합시다. 뭐 위안이 되네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신다니까. 그 위안이 되는 거야? 네. 저도 부모님이랑 아직 같이 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사이 좋으세요? 되게 안 좋은데 불편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요. 저도 부모님이랑 사이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 아버지랑 사이가 좀 대면대면해서 가능하면
좋게 지내고 싶긴 한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저도 되게 안 좋다가 최근에 아버지가 올해 칠순이신데 칠순여행 가족여행 같이 갔거든요. 그때 아버지도 되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그 이후로 좀 아버지도 좀 그렇게 여행 때는 좋고 약간 군대 갔을 때처럼 군대 갔을 때 부모님 사랑한다고 편지 쓰는 것처럼 그냥 그때만 좋아하다가 갔다 오니까 또 되게 또 어색한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게 여전히 있는데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계속 아버지도 시간 내서 같이 있으려고 하시는 마음도 조금은 확인이 되고 먼저 표현하시진 않지만 제가 같이 영화 보자고 하자고 하면 항상 흔쾌히 하시고 그러니까 영화? 극장 가서? 진짜? 멋지더라. 뭐지?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난 하나님이 멋진데? 저도요. 같이 영화 보러 하자고 했지만 아버지도 되게 어색할 텐데 그거 맞아. 같이 영화 극장까지 남자들 보통 극장 여자랑도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아버지 근데 영화만 보세요. 영화만. 영화만. 그래도 영화 보고 이제 막 물어보면 영화 재밌었냐 그러면 너무 재미없었다고 잤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그러니까 재미없는 영화 확인이 되니까. 같이 보러 가고 그 취향이 좀 확고하셔갖고 뭐 사실에 입각한 역사 추림을 이런 거 아니면은 어머니도 똑같아서 되게 좀 자버리시거든요. 그래갖고 그렇지. 그런 것들은 좀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확인 되니까 저는 커피님도 뭐 그렇게 크게 사이가 나쁘진 않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영화 보러 가는 거 해? 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영화에? 네. 비슷하시네. 좀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기 커피님 오셔갖고 좀 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그 기분이 좋으시다면 저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을 만나서 약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시기일 수도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 좀 위안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아까 무슨 얘기 하셨던 거 아니에요? 두 분 얘기 댓글에서 설전을 벌이시던데 좀 어떤 얘기인지 좀 듣고 싶었어요. 태주님이 저기 그 댓글을 지웠나요? 네? 댓글을 쓰다 지웠어요? 댓글이요? 아니 네. 댓글 지은 적 그 글이 처음에 2개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때 하나 지우신 걸로 알거든요. 네, 짧은 거. 근데 그게 제가 좀 문단마다 짜집기 잘못해가지고 아니 그게 그 내용이 저기 그 가족 얘기하는 것이 지루하다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가족 얘기하는 게 지루하다는 거. 근데 리주님은 거기 제대로 썼는데 왜 미안해요? 아니 그냥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화를 내야죠. 나 그런 걸 보면 나는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보면. 아니 근데 태준님한테 화를 내야죠. 근데 화나는 것보다는 제가 뭔가 오해하고 있을까 봐 더 무서운 게 커요. 뭐 때문에 태수님한테 화를 내라는 거예요? 가족 얘기. 썼는데 가족 얘기가 지루하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하여튼간에 그래서 거기 가족 얘기 지루한 건 리즈님 얘기가 아니라 니체님 얘기였어요. 니체님 가족 얘기할 때 지루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였는데 언제? 막 모순 얘기하고 그럴 때 자기는 그래도 되고 저번 집단 때 그 얘기했어요? 니체님은 그 얘기했잖아요. 없는데 나는 내가 그거 다 봤는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유. 그게 아니라 니치님이 지난 집단에서 하신 이야기가 네. 지루했다고 글을 올렸다가 글을 갖다 그렇게 올렸다고요? 내가 한 얘기를 갖다 지루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거를 갖다 글을 올렸다는 얘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니즈님이 네. 뭐 그럴 게 아니라 태준님은 니치님 가족 얘기가 지루하다고 올린 거가 썼대요. 근데 왜 지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리준이 가족 얘기가 지루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얘기는 아니다.
근데 리즈님은 자기가 근데 가족 얘기가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네.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아니 그렇게 쓸 리가 없죠. 거기 그게 아주 열받아서 썼는데 보면 열받아서 썼는데 근데 그거 갖다가 리즈님이 잘못 볼 리가 없죠. 원래 화가 난 사람은 정확히 보는 건데 그게. 아니 누가 화가 났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리즈님이 화가 났는데 보면 제가 화가 난 제가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리즈님 화가 났는데 태준님한테 거기 태준님이 멋지다 그러더라고요. 댓글에다가 난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야? 리즈님은 태준님 글이 리즈님 가족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니체님이 태준님이 제가 하는 가족 얘기가 지루하다는 게 어딨냐고 잘 모르겠다고. 네, 제가 질문을 했죠.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왜냐면 댓글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본인 가족 얘기가 아니래요. 어때요? 오해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리트님처럼 화를 내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마요. 뭐가 죄송해 오해할 수 있지. 그럼 다행인 거지. 아, 내 가족 얘기가 아니었구나. 어때요? 저때 그래 제가 오해해서 기분 나쁘면 누가? 태준님 물어봐요. 기분 나빴어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뭐 얘기해도 돼요? 댓글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기분 않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어때요? 다행히. 네. 왜 무조건 사과부터 해?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지운 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네? 지운 것도 댓글을 썼다 지운 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댓글 썼으면 계속 놔둬야지 그게. 이미 올려간 거 그걸 읽었다는 건데. 댓글을 썼다 지웠어요? 글을 2개 썼다 하나를 지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리즈님은 관계가 있으면 네. 먼저 사과부터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잘 확인도 안 되고 그 말을 끊어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때나 관계 없는 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네. 집단에서 규칙이 뭐 규칙으로 된 것도 아닌데 뭐가 뭐 본인이 여기서 뭐 물리적인 폭력을 해야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때요? 제 얘기 들으니까 그냥 뭐 노력해봐야겠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네. 그래요. 저도 좀 이해한 게 태준님이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먼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되게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한테 무슨 감정인지 안 물어보고 그냥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하고 저는 혹시나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표현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먼저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거나 이렇게 그 상대방 마음이 어떤지 넘기시고서 반응을 먼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 그러면은 저는 되게 화가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또 죄송하다 하겠지. 그럼 안 돼. 하지 마세요. 죄송할 거 없어요. 그리고 니치님은 뭐 무조건 화를 내라 그래요. 아니 거기 기분 나쁜 얘기를 썼으니까 자기 기분 나쁘면 무조건 그러니까 니체님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너무 못하고 사셨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동안 살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니체님이 그래 이제 무조건 화를 내야지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아니 가족 얘기가 지루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지루하다. 나도 불쾌하다 이 예. 정도 표현하면 되지. 어때 이거는 불쾌하다? 그렇죠. 그렇죠 불쾌하다. 나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불쾌하다. 난 내가 원하면 난 할 거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어때요? 근데 태준님이 태준님이 표현이 강해가지고 제 입장이라면 근데 화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화가 나면은 화를 낼 수 있는데 상대가 화를 많이 내서. 화가 내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화를 내는 거는 예. 사실은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화가 나면 예.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예. 이런 상에서 화를 내야 된다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저기도 이제 일단은 상대방이 화가 났으면 미안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있죠. 있는 거 근데 같아요. 니친이도 그런 규칙이 있으면 관계보다는 내 감정, 네 감정보다는 그 규칙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 감정과 내 감정이 잘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때요? 예, 접수가 됐어요. 네네네.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이 사회적 관계 기수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 내 기분. 좀 민망하세요? 아니면 좀 불쾌하세요? 뭔가를 알아서 기분이 좀 좋아요? 뭐 기분 나빠요. 어떤 게? 내 태도를 바꾸라 그래서 저는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제가 바꾸라는 어떤 강압처럼 들렸어요. 그런 메시지로 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제가 니체님이랑 관계를 할 때 니체님이 그런 규칙이 있다면 네. 저를 무시하게 될 것 같고 규칙으로. 규칙 때문에 내 감정을 그러니까 내 감정을 먼저 묻고 니체님 감정을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뭐라고 해서 나무님이 나한테 화내네? 그럼 나도 화내야지라고 규칙에 근거해서 화를 내면 나는 황당한 거죠. 나한테 왜 화내지? 이제 그러면은 내 감정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 네, 이해했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바꾸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나는 좀 멀어지게 될 것 같다.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안 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맞추라는 걸로 들리네요, 느낌. 맞추라. 그러니까 뭐 네가 맞추거나 내가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혹시 니체님한테? 좀 자기 불편한데 내가 좀 이렇게 해달라는 느낌으로 들려요, 지금. 그게 불편하다는 느낌으로 들려요, 나무님이. 그런 게. 지금 화나셨어요?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맞추라는 거냐? 예,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를 맞출지 말지는 예. 그거는 니체님 선택인 거고 예. 니체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니체님한테 예.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방금 근데 안 맞추면 근데 멀어질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한테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싫어지겠죠. 그 말도 폭력으로 느껴져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니체님이 예. 쉽게 말해서 저는 예.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체님 이렇게 무조건 맞추세요가 아니라 예. 제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정이, 예. 그러니까 니체님이 저를 때리면 제가 니체님을 그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싫죠. 그런 것처럼 예. 감정적으로 예. 내 감정을 봐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근거해서 나한테 하면은 제가 싫어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너 내 말 안 듣고 나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이 말? 예, 그 말을 알겠어요. 예. 그 말을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예. 저도 그런데 이제 그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니체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금 말 그래서 규칙보다는 제 감정을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체님 감정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물어보고 표현하라고. 네네네. 어때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예. 미진님은 어때요? 저요?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제가 사과를 하는 건 이제 저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제 감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상대가 별로 화가 나지 않았는데 사과를 받으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기분이고. 이해돼요. 그리고 니체님이 쓰신 후기 예, 말씀하세요. 예.
화를 안 낸 게 나무님의 말이 저한테 뭐 이중적 메시지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들려갖고 화를 안 낸 거거든요. 네. 니체님은 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리즈님이 폭력적이지 않은데 나무님이 폭력적이라고. 근데 폭력적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파랑님이 댓글 한 번 더 다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꼭 폭력적이 되는 건 아닌데 엄마처럼 뭐 이렇게 남의 감정을 보지 못하면 엄마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네, 맞아요. 예,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보면 처음에는 이제 나무님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응원을 해주셨는데 매를 맞은 것에 대해서 매를 맞아서 엄마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리즈님 보고 우는 모습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우는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느낌이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안 보인다 이제 그랬더니 폭력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 보고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폭력을 갖다 저지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리진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데 리즈님 같은 경우는 이게 맞지 않거든요. 만약 친구 관계라 그러면 리즈님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반응을 했겠느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친구처럼 안 여겼으니까 리즈님한테는 이제 그 부분이 화가 난 거고 나무님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난 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보면 어머니가 나쁘다 해가지고 위로를 하셨는데 두 번째는 리즈님이 이제 집을 나온 거는 잘했다고 하셨거든요. 잘했다고 했는데 근데 잘했는데 집을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엄마를 생각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감정이 보이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 감정만 봐야 돼요. 아니에요. 엄마가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를 보고 네. 엄마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를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 엄마는 정상적으로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보게 니체님도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내 감정을 보고 화가 나서 나오면 이 사람은 사실은 나랑 소통할 마음이 있는데 그걸 놓칠 수 있는 건데 니체님도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저도 그래서 그래 잘 나온 것 같다. 네. 엄마가 도저히 정상적으로 리즈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전 이렇게 얘기한 건데. 글쎄,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보다도 그게 아니라 저는 엄마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이해해. 엄마가 오라. 네가 들어가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잘 나왔다고.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잘 나왔다고 그러셨죠. 엄마 이상한다고도 말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내 감정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 감정과 내 감정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근데 엄마가 집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를 들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면 못 나오죠. 아니죠. 엄마는 내가 집에 있는 걸 원하지만 나는 집에 있는 게 힘들어. 근데 엄마가 내 감정을 안 봐줘. 같이 보고 결정하는 거죠. 엄마한테 맞춰주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니체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 맞춰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니체님한테도 딸한테 맞춰, 저한테 맞추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이렇고 니체님 감정은 어떤지 같이 보고 결정은 각자 하는 거죠. 근데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이 보고도 나올 수 있다. 그럼요. 같이 보고. 같이 보고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리즈는 같이 보고 나온 거잖아. 엄마도 이상하고 난 도저히 못 견디겠고. 그리고 엄마가 뭐 저를 혼내키는 거에 대해서 얘가 잘못될까봐 이렇게 혼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나온 거예요. 그 표현 방식이 싫어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 방식, 엄마는 그런 표현 방식을 안 바꾸겠구나. 그게 본인한테 너무 폭력적이니까.
이름은 좀 새로우세요? 네? 좀 새로. 들으니까 좀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죠? 표정이 좀. 네,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제가 나올 땐 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너무 화만 나서. 아니요. 거기 화가 난 것도 있고 화가 난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주먹 이제 주먹 휘둘렀을 때는 거기 그 뭐 이것을 갖다 휘둘렀을 때 휘두르면 저 사람이 뭐 가슴이 아프고 이런 거 생각한 거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의 태도가 변할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 없고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을 거니까 내가 여기서 휘두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주먹을 휘두른 거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자신만 본 거거든요 사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엄마가 죽을 거 생각했다면 어떻게 두르죠 제가 보면. 내가 죽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아니 잠깐만요 끝까지 말만 할게요. 예.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 저 상대방이 죽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늘 죽었으니까 전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그동안 늘 죽으셨으니까 예. 그동안은 계속 맞춰줬잖아요. 예. 그동안은 계속 보다가 이번에는 니체님 감정을 본 거니까 결국엔 둘 다 본 거예요. 니체님도. 시간이 늘어난 거였죠. 그동안 리즈님은 엄마 생각을 하면서 못 나오다가 예. 그런 엄마 마음을 알고 있어. 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근데 너무 폭력적이야. 난 너무 힘들어. 두 개를 다 본 것처럼 니트님도 그동안은 엄마 아빠 입장을 이해하면서 보다가 나오실 때는 리체님 감정을 보고 예. 둘 다 보고 나온 거라는 거죠. 아, 그 둘 다 본 거다. 그렇죠. 리체님이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가 정상적이에요. 엄마가 날 사랑해줘, 날 배려해줘. 그럼 나오셨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말이 안 통해 이걸 보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나오시면 저는 잘했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내 감정만 봐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리체님이 엄마 아빠 감정 맞다고 생각해요. 리즈님도. 저 표현이 제가 좀 이상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보셨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아 근데 저는 제 것만 봤다고 근데 그렇게 썼어요. 근데 맞아요. 쓰기도 썼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 본 다 보신 거죠. 다 본 거네요, 그게. 그렇군요.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들었어요. 생각은 들었어요. 무슨 생각인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들었어요. 저는 니체님이 이번에 후기로 댓글 주고받고 느낀 거는 니체님하고 말을 섞기 싫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뭐 하나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너무 평가적이고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얘기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까도 나무님에 대해서 그 리즈님한테 한 행동이 뭐 동생이 아니라 리즈님이 어머니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틀렸다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서 되게 전 안타깝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되게 니체님을 얘기하기 싫어져요. 되게 피곤할 것 같고 뭐 하나 말할 때마다 그게 맞네 틀리네 니체님이 그런 틀이나 그런 기준에 맞춰갖고 계속 아까 나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감정이 어떤지 제가 니체님한테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보다는 그냥 니체님의 틀을 가지고 저 사람 말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만 계속 트집 닦고 이러는 것처럼 느껴서 되게 좀 짜증나거든요. 제가 짜증난 거는 저기 그 나무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파랑님이 반응을 하는데 좀 그게 짜증나요. 나무님을 갖다가 거기 나무님이 친구예요. 친구지 나무님이 애가 여기 보면 친구가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저번에도 저기 나무님 거기 얘기했을 때 제가 나무님 옷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도 보면 거기 네 옷은 거기 보면 별로면서 왜 나무님 옷 가지고 지적하느냐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굉장히 불쾌해요. 나는 그런 게. 저는 니체님이 그 말이 불쾌했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요. 아니 나무님을 얘기하는데 나무님 얘기할 때마다 보면 말을 한다고 내가 느껴져서 불쾌해. 왜냐면 저랑 나무님이 관계가 있으니까요.
나무님이 니체님한테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저 입장에서는 나무님이 저랑 남도 아니고 제가 기분이 나빠요. 아 진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좀 그게 뭐 나한테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얘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은 니체님이 이제 옛날에 온 얘기했으나 지금 얘기했을 때 그럴 때마다 파랑님이 그런다 그래서 진짜? 그랬어? 그래서 아닐 텐데? 라고 이제 했는데 본인이 그렇다니까 내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기대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무님이 어떠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니 생각해봐. 생각해보라고요? 제가 그러기를 나무님이 기대했을 것 같냐고 안 했을 것 같냐고요? 뭐 기대했을 것 같은지 아니면 기대 안 했지만 해서 좋을 것 같은지 해서 싫을 것 같은지. 기대는 모르겠고 해서 그냥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정도 느껴서 기분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불쾌하다고요? 왜요? 아까 니체님이 하셨던 말에 좀 동의해요. 내가 좀 보호해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나? 보호해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냐고요? 각자 자기 얘기하는 거지. 저도 제 얘기 하는 건데 근데 왜 그렇다 그래요? 내 얘기하니까 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그 나무님이 저한테 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아이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있어서 기분이 나쁜 거라는 거잖아요. 예. 파랑님과 그럼 니체님은 관계가 없어요? 저랑 관계 있죠? 그 관계에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건 티님하고 관계고 저하고 나무님하고 관계도 있잖아요. 말장난하지 마요. 좀 아까 파랑님이 했던 다시 그런 파랑님이 했던 그 얘기에는 저는 지금 좀 뭐라 그럴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체님 댓글 쓰신 거 제가 좀 봤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굉장히 감정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쵸 니체님? 네, 많이 있죠. 뭐 좋아요, 이래서 싫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뭐 평가만 했다고 그래요. 저 평가만 했다고 안 했다니까요. 평가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싫다고 얘기했다고요. 너무 많아서 싫다. 아니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셨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계속 이번에 특별히 얘기했다니까 이번 댓글에는. 뭐 그걸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님의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니체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편 먹고 하도 어떻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제가 나무님이랑 편먹고 니체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체님이 나한테 뭐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번에 니체님 댓글 봐요. 이래서 좋아요, 이래서 싫어요. 이거는 그런 표현 많아요.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거 달라지면 저도 알아요. 그게 달라진 걸 알면은 뭐 평가나 판단이 많아서 불편하다 이런 말을 여기서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아니 제가 그렇게 여전히 느끼는데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싫어진다고요? 짜증나 죽겠네 진짜. 말장난이에요 저랑? 파랑님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번에 수풀님이 뭐 얘기하는데 누구지? 햇살님이 수풀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파랑님이 수풀님 편을 들었잖아요. 근데 수풀님이 좋아하더라고. 나랑 친하니까 이러면서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랑님 입장에서는 하던 대로 했는데 왜 내가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일단은 그게 기분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니체님이 제가 나물님을 스스로 보호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무님을 제가 무슨 난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무님은 오히려 니체님 생각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불쾌하고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열매님 할 때도 보면 거기 같이 또
거기. 나한테도 그랬잖아. 글씨 태준님 할 때도 그래. 가장 부닥칠 때마다 보면 맞아요. 네. 나를 보호하면서 네, 열매를 그때는 하고 태준님하고 열매님을 보호하려고 한 거 맞아요, 북측에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나무님은 아니에요. 그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호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뭔가 근데 나는 열등한 나머지 존재라는 거 입장이 좀 아니에요. 이해가 돼.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 보호받는 입장이.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거. 만약 좋지만 않았다고. 어떤 의미? 나를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아니까 가만히 있었긴 한데 너무 뭔가 보호해줘야 될 뭔가 약한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 많이 좋지가 않았어. 비슷한 얘기 들어도 기억나요. 좋긴 한데 좀 불편하다고 그랬던. 그런 말하는 것 같아. 나무님도 지금 똑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태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없진 않고 똑같진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무님 마음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뭐 되돌려 본다면 그냥 파랑님이 만약에 제가 좀 걱정이 된다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남은 기분이 좀 어때요?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파랑님이 나를 좀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사실은 니치님이 이야기가 저는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니치님 표정이 바뀌는 걸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못하던 걸 생각해서 표정이 바뀌는 걸 봤고 사실 저는 댓글에서 이번 주에 리치님 댓글이 좀 눈에 띄어서 좀 봤어요. 근데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감정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번 좀 와서 되게 그렇게 감정 표현 하시니까 좀 더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뭐 평가가 너무 많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리치님이 왜 나무님이 뭐 돌봐줘야 될 애냐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하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나무님은. 나랑 관계 때문에 얘기했다 했잖아요. 뭐 어린아이처럼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뭐라기보다는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싫다고. 근데 그 근거로 된 것도 틀렸고 나 그게 왜 싫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태준님도 불편하다고 했다네. 그럼 태준님한테 물어봐. 태준님 얘기해서 뭐 알겠다고 난 이해된 줄 알았지. 아니 그런 마음 말고 다른 게 있다면서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 다른 마음. 얘기했잖아요. 얘기 다 끝났는데 다시 꺼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이치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난 동의를 못 하겠고 얘기 다 끝났는데 얘기를 꺼냈다는 게 무슨 얘기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이 얘기는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닌데요. 나랑 니친 얘기가 끝났잖아요. 지난주 얘기해서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왜 또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나무님 편 들었냐는 거예요. 그럼 리치님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건데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닌데요. 아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네. 리치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만히 얘기했어요. 수아님 무슨 생각하세요? 저 별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 아 갑자기 제가 그 지점에서 리치님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불편하다고. 니티님은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최근에 단 댓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네, 그게 왜? 그게 뭐가 잘못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할 얘기 있으면 본인 할 얘기를 하지 왜 나랑 연관시켜서 얘기를 또 하냐고. 나무님이랑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파랑님이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런 얘기 되는데 나무님을 거기다 끌어들였잖아요. 나무님 얘기 처음 제가 안 했다고요. 아이 그러니까 그럼 니츠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파랑님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나무님 얘기만 하면 그러냐라고 했을 때 파랑님이 그래서 얘기했잖아. 저 아니에요. 나 지금 나무님이랑 상관없이 나는 지금 불편한 게 있어요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할 텐데 본인이 뭐라 그랬어. 나무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표현한 거라고 그거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니체님한테 불편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고 나무님을 이용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건가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비슷하다. 어떤 거예요? 파랑님의 마음은 뭐였어? 그러니까 파랑님이 원래 불편한 게 있었는데 나무님을 이용한 거야? 아니면 원래 불편한 게 없었는데 나무님 때문에 불편해진 거야? 니체님이? 나무님 때문에 불편해진 거죠? 나무님 때문에 네. 불편해진 거. 원래 불편하지 않았는데 나무님한테 원래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까 그런 생각하고 얘기가 다 끝났는데 얘기가 잘 끝났는데 왜 또 다시 뭘 하려고 그러냐고. 아 니체님 뭐라고 저한테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만 나무님하고 연결되고 아. 얘기만 하면은 뭐라고 진짜 하니까. 영상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냐고.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수단이 얘기 끝나고 그럼 왜 얘기했어요? 그걸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 그러면 니체님이 먼저 얘기했다 그래. 나무님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니체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먼저 꺼낸 거 맞아요. 제가 니체님한테 불편한 얘기가 마음이 있었고 먼저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불편하면 본인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지. 제가 불편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나무님 얘기를 꺼냈잖아요. 제가 나무님 얘기에 대해서 반응한 뿐이에요. 나무님 때문에 불편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때는 나무님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지금요? 예, 방금 불편한 지금 얘기하는 건 니체님하고 니체님. 나무님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그거는. 니체님이 먼저 불편한 얘기해서 같이 불편 얘기 하다가 나무님 얘기 나오니까 그거 끌어들여서 얘기하지 말고 이거 불편한 얘기 관계에서 얘기하라고. 근데 나무님 얘기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졌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니체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나 나무님은 상관없이 내가 불편한 거더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렇구나 할 텐데 나무님과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나무님한테 오래가 내가 불편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인데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내가 지금 파라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불편하냐고요. 네 얘기를 네가 하라고. 네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내가 니체님이랑 싸웠어. 근데 화해했어. 통했어. 근데 갑자기 와서 니체님이 너 나무님 건드려서 이 새끼야? 이러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뭐지? 우리 얘기 잘 끝났는데 니체님도 그동안 생각 전혀 안 해보셨던 생각해서 표정도 달라졌는데 그리고 니체님 이번 주에 진짜 열심히 댓글로 자기 감정 표현했는데 무슨 생각해요? 지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나머지는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설명 좀 해줘요. 설명은 근데 제대로 잘 못하겠어요. 네. 상관 대화가 없더라고요. 해봐요 좀 이해한 거로. 오늘 처음 와서 얘기를 이해했으면 제대로 이해를 한 거구만. 근데 저 파랑님 마음도 좀 이해는 해요. 아니 수플림은 항상 그거 좋다 그랬으니까 아니, 내가 뭐 그러니까- 잘못했냐 그런 아니 거 그거는 태준이 그거는 너무 갔어. 그건 좀 이따 얘기해.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싫어하면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랑님이 그런 건지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는 파랑님이 니체님 왜 나무님 얘기를 이해를 못하냐 이러면은 소위 힘도 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막 티격태격 싸웠어. 근데 우리가 화해했어. 우리 이제 친구야.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갑자기 깽판을 또 넣는 거야. 이해되잖아. 왜 이해 안 되는 것처럼 그래?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되면서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본인 틀이 너무 강해서 이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파랑님이 본인 틀이 너무 강해서 못 이해가 안 알아듣는 돼. 거야. 혼란이 없는 거. 진짜로? 근데 나무님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답답하다. 나무님 때문에. 답답해. 니체님도 그러고 파랑님도 오늘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 진짜 둘이 진짜.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그러고 어떤 틀이 자시고 있다는 거예요? 짜증나. 내가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해했는데 이러고 파랑님은 이해 못하는데 어. 파랑님 틀 때문에 이해 못한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이 있는 거야? 어떤 틀이 있긴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뭐가 틀리냐 이게 있잖아요. 내가 그거는 느껴서 니체 말했는데. 그거는 니체님도 못지않아. 니체님도 난 이렇게 했다. 내가 왜 틀리냐. 근데 니체님은 설득이 된다고. 근데 설득이 안 되고 파랑님은 진짜 더 설득이 안 돼. 아 맞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득이 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니체는 그러니까 틀이 있어도 설득이 안 된다고. 본인 그러니까 나는 때문에. 그러니까 그 틀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했다. 뭐가 문제냐?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되겠지. 이런 틀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그러니까 나도 내-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기관지 않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싸웠어. 근데 화해했어. 근데 왜 뒤통수 치냐고 와서 왜 너 나뭇잎 건드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 인정 그어줄게. 너랑 나랑 싸웠는데 와서 또 그러는 거야 지금. 본인 입장에다 생각해봐 빨리 바꿔서. 그러니까 이미 당시 사실은 끝났는데. 끝난 사안인데 감정적으로 다 갑자기 그래. 제3자가 나와서 그때 왜 그랬냐고 너 그때 왜 그랬냐고 옆에서 다시 또 불쏘시개를 이렇게 하는 기분이 일을 거아니에요 괜히.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파랑님이 쉽게 말해서 저는 그래요. 다른 집단원들한테는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거 저도 뭐 때론 들어주라고 해요. 근데 나는 파랑님이 그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나는 그게 난 사실은 싫어. 파랑님한테 개인적인 관계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처럼 나는 차라리 햇살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햇살님은 그렇게 잘 못하니까 누구 친해도 편을 못 들어주니까. 근데 본인은 너무 일방적이야. 그 부분에서 규칙이 있어. 내 사람은 무조건 내 사람이고 내 사람 만들면 내가 가만히 있다는 틀이 너무 강해요. 있으면 안 그 틀이 된다. 강하다고요? 내 사람을 그 틀도 강하고 본인 생각 틀도 강하고. 아 진짜. 가부장적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잖아. 태주님도 그런 얘기잖아. 그게 그렇게 떡 좋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태주님이 느꼈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햇살님 얘기 좀 해줬죠. 네. 아 지금 파랑님 뭐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거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순간에 이제 나무님이랑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조절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무님한테 지금 그 뭐더라 거기 일단 그 리즈님 동생이 맞다. 거기 폭력을 쓰는 거는 리즈님은 아니고 그 나무님 논리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제가 나무님한테 글을 썼는데 거기 뭐 오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거 상관하고 쓴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파랑 나타나고 이제 아니, 태준이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햇살님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미리 예측해 보세요. 일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예측했다고 하는 그거요. 예. 그건 기겁해요. 그 말은 그렇죠.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니체님이 예상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 예상은 확실한 예상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용기를 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용기를. 아니 그거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멘트에 다른 것보다 진짜 댓글에 감정 표현 좀 의도적으로 많이 하신 거죠. 아 그럼요. 그거 쓰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거. 아유. 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제일 좋았다니까? 저 그런 인간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나무님은.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생각했다 그러니까 너무 웃겨. 예언자 같아요. 아니 이제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무님이랑은 뭔가 좀 그런 게 이제 있어요. 너무 틀이 있는 것 같아. 네. 다 예상하고. 예. 짜증나요. 아 진짜. 저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니체님이 저번 주에 집단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뭔가 좀 아픈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이런 게 힘들고 아프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랑 좀 같이 관계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인 거예요? 되게 좀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맥락에서 했는데요? 그 니체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고 중간에 이제 그 말이 있을 텐데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같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생각나죠? 약간 맥락이랑 상관없이 그 얘기는 되게 어떤 주제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취업 얘기했던 것 같아요. 태준님이 첫 직장을 나가는데 잘하지 못하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이제 그런 서로 그거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말을 하다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응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태준님은 취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 문제가 있어서 취직을 못했다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그게 같아요. 취업문 그냥 사실을 지난 얘기하면 거죠. 저랑 둘이 갈 때도 계속 네. 나는 병이 있다, 이런 병이 있다. 제가 잘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했는데 아니, 맥락 기억 안 나.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죠. 그러면 태준님이 듣기 싫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말이 나왔다는 건 나도 기억을 하는데 저도 어떤 마음으로 계속 내가 병이 네.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왜 계속 얘기하는지 근데 궁금해요. 그게 근데 사실 저는 좀 그 AA 다니시면서 예. 거기서 계속 인정을 하잖아요, 동정을 하라 하잖아요. 예. 그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해야 뭔가 내가 더 이상 뭐 술을 먹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변화해야 되는 동기를 잠깐 확인하는 의미.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자기 보호한다고 그런 거 같아요. 자기 보호? 예, 어떤 태준이 공격을 하니까 저기 무슨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내가 약 먹은 거 가지고 미친년 했다고 그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나도 좀 나도 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보면 모르겠어요. 약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 지난주 집단에서 했잖아요, 떼주님한테. 나는 떨어져서 있어서 내가 맥락을 모르는 거야. 아니 지난주 집단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같이 계속 한 10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약 얘기를 안 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래서 나는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그래서 니츠님의 상황을 좀 이해시키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아니면 스스로한테 좀 나는 아직 이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야 안심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말을 걸고 싶어서 그런 거죠 사실. 말을 걸고 싶어서. 예, 말을 걸고 싶어서 좀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할 말은 따로 없고. 할 말은 따로 네, 없고. 그 말이 나온 거죠. 어때요? 할 말은 따로 없고.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든 누구든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말을 그쵸.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너랑 관계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뒤에 이거는 생각돼 있지만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파랑님은 지금 어떤 맥락으로 말을 하는지 나 모르겠는데 태준님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관계하고 싶어서요. 아니 그냥 말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나? 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이걸 가지고 니네가 이해해줘 이게 아니라 의도는 없고 그냥 뭐 밥 먹었어 이것처럼. 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지.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니체님 그게 사람들한테 좀 불편감을 준다는 거는 느낌은 아직 그 이해가 되세요? 그걸 듣는 상대방은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거. 네,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은 좀 만약에 니체님이 파랑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꺼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꺼내면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난다고. 뭐 관용구 같은 걸 하나 알려줘. 관용구요? 저기 그렇게까지 좋아져야 돼? 그럼 얘기하지 말아요. 나 기분 나빠. 태준님이 나 아주 기분 나빠. 쟤 저럴 때마다 진짜 밥맛이야 아주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 내가. 전 지금 니체님 마음이 이해가 왜 그렇게 말해요? 여친 얘기 듣기 싫어요. 나도 그 말 듣기 싫어요. 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왜요? 민망하네. 관용구 좀 얘기해줘봐요. 그냥 저기라든가 저기. 아니 거기만 계속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꺼내야 되잖아. 근데 자기 그러니까 니체님 거기서 자기 힘든 얘기라든가 자기 그 본인의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된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때 내가 이야기로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파랑이 물어보냐면은 아버지도 파랑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사실 그게 없는 거야. 그 포인트가.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처음 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렇지. 어렵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아버지가 이해가 돼. 그래갖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뭐가 그러니까. 이거지? 어. 그냥 감정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너랑 있으니까 좋다. 아니면은 반대 감정이면 너랑 있으니까 싫다. 싸워 그럼 싸우자는 거잖아. 아 그러면 뭐가 싫냐? 좋아?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 얘기가 왜 불편하냐면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느끼기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 이런 얘기를 네, 또 이게 뭔가 된다고. 자기를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가? 내가 이런 힘든 게 있지만 그래도 네가 좀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뭔가 좀 이런 마음인 건가? 저는 계속 이렇게 짐작하게 되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파랑님이나 나랑 별 차이 없다는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 나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요? 예, 문제 있다고 나는 느껴져요. 그럼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본인이 문제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다고 느껴지려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게 예. 의도와 달리 말하는 의도와 달리 듣는 사람은 다르게 들린대요. 그건 이해되세요? 아, 그 말은 알아듣죠. 예. 그래서 저는 예. 만약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갑자기 뭐 감정 표현하는 건 그거는 집단에서는 충분히 괜찮은데 만약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아버지가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미친 새끼가 이러지. 너 왜 기분이 나쁘니? 이런 일은 없어요. 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전 해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반응은 없는데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아버지랑 특별하게 관심사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감정을 표현을 그냥 하자고 생각하고 아니면 같이 뭔가를 그냥 공유하는 뭐 영화를 본다던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감정을 표현을 하면 좋겠다. 일단은 좋고 싫은 게 제일 간단한 거니까 같이 있어서 좋다, 불편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으시면 지금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무슨 생각해요? 지금 마음속에 아니 무슨 생각해요? 이팀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런 표현은? 네, 참고할게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고 생각나는 게 저는 주로 TV 드라마나 TV 프로 얘기를 그러니까 잘 그게 가깝지는 않고 약간 어색할 때 좀 인기 있는 프로 최근에 본 거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뭐 재밌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소재로 놓는 질문을 뭐 얘기해? 어떤 질문? 근데 내가 질문 알려줬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냐? 안 들었어. 안 근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어떤 거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추라고 하는 것 같아서. 어, 사실 근데 저는 근데 사고방식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네가 맞추거나 내가 맞추거나. 아니요. 그런 거 너무 싫고 그러니까 그럼 뭐야?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맞추지 말고 서로. 저도 그래요. 네. 맞추지 말자는 거라서 이렇게 해가 아니라 네.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시면 상대방이 오해해서 관계가 깨지니까 네.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러려면 깨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깨그럼 깨.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은 또 그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가라 이거지. 그러면. 근데 저쪽에서 이제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원하는 걸 갖다가 제가 근데 들어주는 게 그게 맞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도 안 맞출 테니까 너도 맞추지 말고. 각자 혼자 살자? 네. 그리고 뭐 내 점이 그게 싫어서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보면. 저는 뭐 그런 게 이제 제 주로 생각이거든요, 사실. 예. 그럼 니체님 집단을 왜 오셨어요?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오셨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 관계하려고 온 거예요. 난 그렇게 관계를 갖다 하는 것이 난 맞다고 보니까. 그게.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랬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파랑님이랑 비슷하게 느끼는데 이런 거? 파랑님이 예전에도 누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나 억압당하는 거 같고 뭐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랑 니체님 말이랑 똑같지 않아요? 누가 파랑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럼 나를 왜 억압하냐고 그러고 나를 왜 그렇게 하려고 그거랑 니체님이랑 나는 똑같이 느껴지거든. 원래 개구리 올챙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때 막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랬어요. 이전에 공개 영상 중에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춰지는 거라고. 그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맞추는 건 아니에요.
아, 그 말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사실 아직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관심이 있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리치님한테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게 다 네가 바꿔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들려요 진짜. 네. 자기도 그랬잖아. 누가 바꾸고 그러면은 막 화냈잖아 예전에. 리치님 아니 혜주님한테도 그랬죠. 혜주님 뭐 해달라고 심지어 했는데. 내가 뭐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억압으로 느껴진다고 이해하지 않아. 이해드리겠다 그러고. 그런 이해해달라는 거 성대구리 거지. 같은 반발심 이런 거. 하기 아, 싫다고. 그럼요. 그런 거죠. 어이가 없어 진짜. 자기도 그래놓고 나서 이해가 안 심지어 되는 자기한테 뭐 얘기하냐? 후기로 쓴 건데. 후기로 모든 사람한테 쓴 건데. 아니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야. 아 최근이었어요. 좋은 일이지 뭐. 최근이었어.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리즈님은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마음이에요? 일단 예전에 있었던 일을 몰라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니체님의 마인드가 완전 마이웨이 이런 마인드가 났어요. 그래서 어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너무 많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리즈님은 근데 주로 맞춰주자는 주의죠? 그럼 안 돼. 그래서 리즈님이랑 리체님이랑 잘 맞아.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 하시려면 하세요. 교수님 뭐 할 얘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야 짜증나 진짜. 양 얘기를 일부러 밖에서 했어요. 진단에서 하기 싫어가지고 밖에서 확인을 했는데 리체님이 그런 식으로 미친년이라고 말하고 파랑님도 안쓰럽다고 말하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나는 리체님 의도가 파랑님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나는 리체님 말을 태주님이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듣는 게 아닌가 싶은데 리체님은 자기가 스스로 원래 알코올 중독자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수준 같은 거다 이런 의미에서라고 전혀 안 들려요? 그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가면 기분 나빠. 아 단어가 기분이 나쁘대요. 어떤 단어? 미친년? 이게 이해는 되세요? 뭐 바꾸라는 건 아닌데 그 단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단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이라고 알고 쓰는 거잖아. 욕? 근데 욕의 의미로 쓴 게 아니고 거기 가장 적합한 말이야. 그 말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굉장히 있는 기분이 말. 안 나쁠 수가 있어. 욕은 아니래. 욕은 아니잖아. 가장 소통이 그럼 이렇게 그럼 태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리체님도 본인을 미친놈이라 생각하세요? 물어보라고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나는 안 미쳤는데 네가 미쳤어. 너만. 미쳤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아유 미쳤지. 제정신인데 내가 지금까지 뭘 봤냐고.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 갑자기. 난 그래서 괜히 얘기했다 싶어요 어쨌든. 괜히 얘기했다 싶었어 하여튼간 양 얘기. 아니 그것도 또 이렇게 간다. 확인했잖아요. 어때요? 그냥 그래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확인하지 마. 본인 생각이 지금 아닌 게 확인이 되는데 그냥 그리라고 뭐야. 김 빠지게. 본인 생각이 아닌 게 확인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욕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괜찮고 너는 미친애인데 이게 아니오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파랑님 말이 난 더 기분 나쁘겠구만. 안쓰럽다고. 전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는데 너는 먹어? 이건데? 안 그래? 또 그럴 때 본인 고개 꼴깍꼴깍. 아까 마음에 얘기했어요. 나는 니체님은 난 니체님이 싫기 때문에 자기랑 같다고 얘기하는 게 싫고 여기는 불쌍하게 보는 게 싫고 나한테 자기랑 근데 같은 관심 게 없. 싫어요. 나한테 근데 관계할 마음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없어요. 아니야. 모르지. 지금은 그렇대. 아 지금만 그러니까. 리체님은 관계할 마음이 있어요. 아 없다 그러면 안 할 거야 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가능적이야. 어. 관계 주도권이 여기 있어요. 어. 한다 그러면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하고. 네. 근데 여기서 싫다 그래도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네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방 맞추는 것 같아서 그게. 이게 오히려 맞추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싫다 그러면 싫다 하고 네. 좋다 하면 좋다 하는 게 그게 맞아요. 남 탓하는 거잖아. 이진이 계속 교육시키는 것 같아서 정말 듣기 짜증나요. 아까부터. 교육은 여기도 시켜서 계속 내가 아, 파라님한테는 관심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듣기 싫어. 나오지 말아요. 뭐. 나오지 말라고. 안 그래도 배우고 싶다 진짜. 나오지 말라고. 나오고 간 두라고. 맨날 나오는 니체님 얘기하고 처음 시작부터 아 진짜 지겨워 나. 근데 아니 태준님 얘기를 먼저 시작을 안 해. 내가 지금 7주 8주 보고 있거든요. 아니, 시작을 해도 자꾸 나무님이 중간에 말 돌리려고 리즈님 얘기해서 엮어서 돌리려고 했더니 계속 막고 안 그래도 그 불만이에요. 아까 리즈님이 처음 아까 얘기할 얘기하려다가 때 그거랑 연관돼서 얘기할 거 있다고 했을 때 그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나서 말을 얘기하고. 듣지 말고 처음 와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 교류 때도 얘기를 안 하잖아. 꼭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 할 얘기 있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얘기가 안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이해되지? 그게 힘들어서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처음에 시작해. 아,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요? 리치한테 보낸 거예요? 감기 안 오시면서 왜 물어? 리즈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네. 아니 리즈님이 네. 오해한 것 같아가지고 리즈님 그런 억압되고 막 뭔가 위축된 모습도 싫은데 다른 사람도 그런 모습일 때 네. 싫었다. 리즈님도 그런 모습이 싫다 이렇게 쓴 건데 리즈님은 싫지 않다고 본인이 받아들인 것 같아서 아니 저도 싫은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싫다고 얘기한 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저랑 관계를 하기 싫다는 의도인지. 아니, 그런 의미인 줄 받아들였으면서 뒤에는 왜 멋있다 그랬어요? 나 그거 보고 너무 싫었어. 그냥 그때는 그 집단에서 아니 처음에 내가 말했을 때는 관계하기 싫고 알아가기 싫다 그랬다가 내가 리즈님 같은이라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썼으니까 리즈님 같은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다른 사람도 뭐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관계하고 싶고 뭐 멋있고 이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해서 그러니까 뭐지 싶기도 하고 갑자기 관계하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들 관계는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갑자기 나한테 싫다고 하네. 관계하기 싫다는 건가? 나도 그러면 그 마음이 좀 사라져간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근데 마지막에 태주님의 그런 모순이랑 싸우는 모습이 응원하고 싶다 이거는 그냥 그때 집단에서 못했던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 말이 없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보면서. 난 그 지금이 약간 거짓말한다고 느껴져. 지금 그 맥락에서는 내가 그렇게 말한 거를 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멋있다고 했다가 지금 말을 바꾸는 걸로 느껴져. 아 좀 믿어. 맥락이 그 말이 아닌데. 아니 그때 못했던 얘기를 뒤에서 할 수도 있죠. 아 지금 뭐 리즈님이 지금 뭐 태준님 뭐 지금 투자하라고 지금 뭐 꼬시는 거야? 뭘 거짓말하는 걸 같아? 왜 거짓말을 하겠어 리즈님이 태준님한테? 그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는 저가 위축돼 보이는 모습이 싫다고 그 얘기 듣기 전이었으니까요. 그건 위에다 썼잖아. 싫다고. 리즈님이 싫다고. 근데 응원하고 싶은 마음 그때 그 집단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무슨 이런 거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느낀 거예요. 그 앞에서 관계하기 싫고 멀어지고 싶다고 했다가 뒤에서 내가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리츠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후에 관계하고 싶고 갑자기 관계하기 싫고 멀어지고 싶다 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관계하고 싶고 멋있고 뭐 나도 닮고 싶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멋있다라고 자기 모순하고 싸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미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처음 댓글 날 때 닿지 못해 그걸 나중에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처음에 좀 멀어지고 싶다는 무슨 생각이 말인지 동시에 이해했는데 믿지 나는 안 못하기 믿더라.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거짓말. 근데 다시 관계하기 싫다고 했다 관계하고 싶다고는 그 말을 하니까 뭔가 다시 뭔가 그런 좋다 그러고 자꾸. 그냥 관계는 하기 싫은데 이 모습은 멋있어 보여서 그거는 원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 그 자기 틀 강해. 자기 틀 강한 사람 1, 2, 3. 왜 안 믿어? 제 틀이 뭔데요? 어? 제 틀이 뭔데요? 저 사람이 솔직하지 않을 거야. 내가 느낀 게 맞을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계속. 그거 맞죠. 이렇게 내 느낌이 봐. 이렇게 봐요. 내 느낌이 맞아. 근데 태준이 그 궁금한 게 지난주에 리즈님 얘기할 때 되게 뭔가 되게 불만이 리즈님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자신이 가해자고 피해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모르겠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네. 뭘 모르고. 그러니까 리즈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주님이 뭐 본인이 그 리즈님 얘기를 듣고 나서 별로 응원하고 싶지 않다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마음이 그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리즈님이 집 나가버렸잖아요. 저랑 동생이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결국에는 독립하고 싶다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러니까 리즈님이 동생을 버리고 가는 것 같은 느껴요. 엄마를 어쨌든 버리고 와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감정이 돼서 리즈님이 나가버린 거는 리즈님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일이고 맞는 일인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내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지. 내가 나가버렸을 때 내 마음, 동생이 나갔을 때 내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엄마가 계속 저한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진심은 아니었잖아. 진심이었긴 한데 그 말을 진심 아니었잖아요. 네? 진심 아니지 않았어 엄마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나가라는 게 진심 아니었긴 한데 그 말을 10년 동안 계속 했고 그리고 너 존나 싫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상 나갔을 때 반응이 어땠는데요? 좋아했어? 왜 물어봐요? 진심 아니었다는 걸 또 웃기고 싶은 거지. 엄마가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 아니 왜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화나서 하는 말이었잖아. 그러니까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 화날 때는 너 나가라는 말이 나는 진심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애한테 화날 때 진짜 나갔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돌아서면은 걔가 진짜 나가면은 어머 너 어떻게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냐 그럴 것 같아. 진짜 우리 엄마가 맨날 뭐 말해놓고 내 진심은 이거였어 그러고. 그러니까 진심이란 건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인정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죠. 그렇지. 계속 그 말을 몇 년 동안 들었는데 당연히 나랑 있는 게 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진심도 있잖아. 리즈님 진심도. 얼마나 괴로웠겠어. 저는 저를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동생분 얘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엄마를 제가 버렸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동생이 미워요? 밉냐고요? 나 동생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런 마음도 없다고 못하겠어. 그러니까 동생을 마음은 이해하거나 아니야.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해해요. 이해해. 이해하는데 용서가 돼. 그래도 여전히 엄마 마음에는 리즈님이 안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100%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수사님 얘기했잖아. 나가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근데 엄마 그 후에 반응이나 그런 게 근데 만약에 들어오잖아? 그럼 리즈님한테 왜 2년 들어왔는데 너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뭐가 진심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태준님. 맨날 진심놀이 찾다가 인생 꼬였는데 진심 찾지 마. 믿어 그냥. 말만 믿으라고요? 일단 안 그러면 망상으로 생겨 진짜. 일단 믿어. 거짓말을 왜 하겠어? 리즈님이 지금 느끼지 못한 감정을 나중에 얘기했을 때는 그걸 믿는 거야. 바뀌는 것도 믿으라고.
야 리즈님이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태준님이 뭐 여기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갈등 진짜 많았어요. 그 뭔가 표정 있었으면은 나는 그렇게 느껴서 난 안 믿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 나는 태주님이 그런 느낌이 내 느낌은 그러니까 태주님이 동생 때문에 되게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왠지 리즈님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엄마 입장을 엄마를 그냥 생각하는 척하면서 그걸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그 정말 엄마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난 그냥 엄마 마음이 진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엄마 입장을 정말 엄마를 생각해서 리즈님 엄마를 어쩌다 생각하고 못하는데 엄마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고 어. 그냥 그랬을 거라고 생각 추측하는 거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리즈님 엄마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리즈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봤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아니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리즈님 그 태준님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겠다는 건 이해는 돼요? 본인이 댓글이 뒤에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뭐 갑자기 말하는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안 그치. 믿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회생활 할 때는 그게 되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 연맥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비꼬는 걸로. 그치? 아니 막 화내놓고 진짜 미안하다고 하거나 너 화내놓고 그래도 진짜 너는 좋은 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엿먹이는 건데 근데 관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입장 이해되거든요. 리즈님이 그때 거를 그때 거기 갖다 붙이는 게 근데 집단을 하면서는 일단은 좀 소통하려면 좀 일단은 한 가지씩만 꺼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기는 하지만 어때요 지금 마음이? 그냥 저는 일단 뭐 비꼬거나 그런 의도, 막 거짓말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태주님 마음도 이해돼요. 안 믿기는 마음. 무슨 생각해요, 커피님? 또 무슨 얘기 맥락을 몰라서 이런 얘기 하지 마. 맥락을 물어봐요. 중간에 물어봐도 돼요. 그 댓글 쓰신 것도 얼핏 보긴 했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했다가 리즈님이 그 후반부에는 좀 잘 보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약간 의아한 생각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또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그 동영상이 냈던 거에 있어도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 태조님이 리즈님한테 약간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심을 왜 확인하고 싶어요?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다? 좀 모르고 지나가자. 모르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진심을 그러니까 엄마랑 관계 예를 들었을 때 진심을 몰랐을 때 나한테 당하는 피해가 너무 컸던 것 같아. 진심을 몰랐을 때 예를 들어서 내 기억 이거 항상 말하는 얘인데 토스트를 해줄까라고 물어요. 해달라고 해. 근데 해줘놓고 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주기 싫었다는 게 진심이었잖아. 그걸 내가 읽었어야 되는 거야. 해줄까라고 물어보고 근데 해줄까가 진심이 아니었던 거지. 그럼 어머니가 그런 일이 해줄까 많았어. 물어보고 나중에 해준다고 했는데 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태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11시에 왜 이런 거 해달라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심을 읽지 않으면은 이거 읽으라고도 직접 얘기도 많이 했었고 예전에. 짜증난다 엄마. 자기가 해달라고 물어서 그러니까 표정을 보고 읽어야 되고 맥락상 너무 읽어야 되니까 약간 예전에 노이로제 같은 막 너무 심했었어. 짜증났을 것 같아. 관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사람들이랑. 먼저 물어봐서 해달라고 했더니 왜 해달라고 이렇게 반문을 이 이 시간에 왜 해달라고? 왜 아니. 해달라는 예스를 왜 했냐 이거지. 노를 했어야지. 그냥 말한 거 뭐야.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야지. 그냥 인사로 했다 이거지. 인사? 아, 이거 뭔지 내 생각엔 그렇게 느껴졌어요. 왠지 의례적인 거야. 그거 예스할 줄 몰랐는데 예스를 해서 화가 내가 나가. 이런 얘기를 너무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뭐 결정할 때 할 땐 진짜 너무 얘가 많은데 소통이 안 돼. 그럼 나는 이걸 답답하다고 이제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서 손해를 봤어요. 경제적으로나 뭐를 메뉴를 정할 때 이상하게 먹었어. 나는 엄마가 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또. 그 나는 뭐 화를 내. 그럼 아빠는 뭐 충청도라서 그래. 엄마 이해해라. 나는 충청도. 그 엄마가 좀 이해하는데 그 돌려서 말하는 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라고 하기엔 너무 근데 태준이 엄마가 왠지 떠오르면서 되게 깨우는 사람인 것 같아. 뭐라는 사람? 깨는 사람? 게으른 사람? 본인은 좋은 사람은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좋은 엄마는 되고 착한 싶은데 병, 착하고 뭔가 자상한 엄마는 되고 싶고 근데 그렇게 노력은 안 하는 그런 게 너무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노력을 안 그 하는 수준이 안 되는데 너무 노력하는 거지. 해주기 싫은데 해줘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되는데 그 욕 먹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욕 먹고 그냥 그렇게 자상한 엄마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상한 엄마가 되고 싶으면은 노력을 하면 되는데 노력은 하기 싫고 자상한 엄마는 되고 싶고. 나는 그냥 너무 애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 나는. 너무 애쓴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그게 애쓰는 거. 노력은 안 하잖아. 애쓰는 게 노력 아니에요? 애쓰는 게 노력 아닐까요? 애쓰면은 계속 웃으면서 계속 해주겠지. 새벽 1시에도 해주고 새벽 2시에도 해주고 그런 엄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되게 솔직한 분이지. 나는 뭔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야. 되게 솔직한 분이니까 사실 지금 늦어서 딸아이한테 뭘 해주기 싫은데 그래도 의례적으로 물어보니까 먹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먹어볼래 했는데 사실은 노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예스라고 해버린 거죠. 아 진짜 해주긴 하면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해주기 싫었는데 왜 이 시간에 해달라고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되게 솔직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맞추지 않으면 욕을 먹으니까 맞춰야 되는 거야. 맞을 필요 없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사실은 어머니가 이 시간에 하기 힘들지 그래도 엄마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냥. 그걸 왜 나는 감정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그런 말들. 그냥 좀 상처 입으니까. 서운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상처 입으니까 그런 자상한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거에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태준님하고 어떤 비슷한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하기 좀 싫으면은 해달라 그래도 아이 됐어 그냥 자 그러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은 그냥 됐어 지금 시간에 무슨 토스트야 그냥 자 애가 해달라 그래도 그러면 엄마 진짜 못됐어 막 그러거든. 근데 나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 나 못됐어 그리고 자거든요. 근데 태준이 어머니는 그런 말에 상처를 받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 어때요? 이해는 되죠? 그래. 근데 확실히 태조님이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집단하고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건강하신 분은 아니고 이건 많이 느끼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그냥 옥먹을 각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텐데 계속 좀 그렇게 말이 바뀌니까 나도 사실은 나 같아도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아이 어렸을 때는 진짜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다 엄마 같지는 않으니까 좀 계속 연습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어보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지금 요즘에도 그냥 많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엄마가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혼자 상처받지 말고 엄마가 해주신 토스트를 쓰레기통에 바로 넣어요. 나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다고 배부르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도 감정 가는 대로 하면 엄마도 뭐 화가 나고 그럴 텐데 나중에는 너 토스트 먹을래?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근데 본인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어렸을 때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냥 화만 나고 끝나는 건데. 나도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누구든지 그게 엄마든 성인이든. 왜 말 바꾸냐고? 그렇지. 그럼 그 사람도 계속 들어서 자기도 예상이 돼야 되는 거지 앞으로. 저기도 아까 말 바꿨는데 이해하라 그랬던 게 생각이 나.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가 쌓이고 분명히 말을 바꾸는 게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다들 이상하다 하잖아. 왜 그러냐 엄마가. 그때는 본인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리즈님이 이 집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좀 다르지. 옛날에 아무튼 저랑 이렇게 상담할 때 제가 이렇게 살짝 웃으면 비웃었냐고 계속 물었잖아요. 아니 저는 그럴 때 표정이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주가 되는 마음이 물론 있겠죠. 근데 미세하게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본인이 못 느꼈거나 아니면 이건 숨기고 싶어서 말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주자는 거야 일단은. 그게 최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안 믿어줘도 믿어주는 척을 하라는 거죠. 아니 일단은 믿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죠. 안 믿고 속아주라고요. 속아주라고. 어떻게 태준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 치는 거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태준님을 속아줘야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관계에서도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우선 믿었다가 대신 본인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그렇게 바뀌었을 때 솔직하게 나도 그렇지. 얘기하고. 그렇지. 그게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낭비 좀 하자 좀. 경제적으로 손해도 되게 많이 봐요. 뭐 결정할 때 그렇지. 뭐 엄청 하여튼 손해를 많이 봐. 두 배로 드는 거야. 모든 짜증나는 거 시간에 있어. 얘기하는 거. 에너지가 들고. 근데 엄마도 자기 마음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진짜로 그 마음하고 이 마음하고 정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난 찾아줘야 되는 거야. 엄마 마음 그거지. 예를 들어서 표정이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 그거야, 너 그거지 이렇게 해서 찾아주려는 건데 상대방들은 너무 싫어하지. 근데 나랑 상담할 때 굳이 내 감정을 찾아줄 필요는 없잖아. 이게 패턴이 되는 거라고. 그게 문제인 거라고. 그러면 관계들이 좋을 관계도 깨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쨌든 파랑님이랑 나랑 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파랑님 마음이 100이라면 나에 대한 소속함이 1이라도 있겠어 없겠어?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나에 대한 신뢰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일단 가는 거야. 근데 파랑 나한테 섭섭하지. 조금은 섭섭하잖아. 섭섭하지. 인정해주면 되잖아. 섭섭하다는 거. 그러면은 문제는 그걸 인정하는 동안 나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은 무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몇 프로고 이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너무 표현해서.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표현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사람은 칼 같아요. 궁금하지 피곤해. 않아요. 피곤해? 응. 왜 피곤해? 좋잖아. 좋아. 뭐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 좋잖아요. 그건 본인이 어렸을 때 엄마를 봤을 때 좋았다고 느낀 거지. 지금은 다들 본인 엄마가 아닌데.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피곤해, 어떻게 안 좋아. 왜 피곤해요? 왜 피곤해? 아니 그냥 그거를 알고 싶지가 않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내 마음에 그래 태주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게 몇 프로인지를 그게 왜 궁금한데? 나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자, 그게 중요해요? 몇 프로 몇 프로? 예시로 중요해? 아니 내가 싫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싫은지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 솔직하게. 아 근데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서. 오케이, 상황 다르다. 리츠님은 상대방 마음이 좋은 마음과 싫은 마음에 대한 어떤 비율이 있는지가 궁금하세요? 중요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고. 왜 안 궁금해? 전혀. 왜 안 궁금해? 궁금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왜 쓸데없는 얘기야? 그게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뭐라고 뭐라고 했어? 얘기해줘. 상황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 뭐 좋다는 사람은 둘 상황마다 다르다. 상황마다 좋을 수는 있다. 나는 대체로 싫다. 이해가 피곤하다.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졌을 때 자세히 알고 싶죠. 궁금해졌을 궁금하면 때. 알고 싶은데 그걸 안 궁금하다니까. 나도 궁금했을 때만 알고 싶은 거야. 궁금했을 아니 때만. 근데 많이 궁금하잖아 대체로. 근데 그런 걸 나한테 막 강요하면 짜증날 것 같아. 그렇지. 태준이 궁금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말해. 난 궁금해질 때 난 되게 애정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결국에는 그게 왜 사람들이 불편하냐면은 마음은 복잡한데 행동은 하나예요. 하냐 마냐. 근데 결국에는 행동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어야 느껴지는데 굳이 어쨌든 뭐 조금 더 큰 거를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작은 거를 이야기하면 행동 자체 결정이 안 되거든.
행동을 해서 이걸로 결정을 했는데 왜 작은 걸 물어보냐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는 그걸 굳이 따져도 결국에는 행동은 하나인데 그걸 자꾸 따지면 행동 자체를 못하게 된다. 중요한 게 아닌 걸로 자꾸 들어. 그렇지. 그럼 행동을 못하게 돼요. 투표하러 갔을 때 A 후보, B 후보한테 난 A 후보 65% 마음 이거 B 후보 36% 할 수가 없잖아. 일단 하나는 찍어야 되는 거야. 내가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 행동을 할 수 없게도 만들고 사람한테 헷갈리게도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게 소모적인 거지. 어차피 나중에 뒤집으면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면 다른 걸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묻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효율적인 게 아닌 거야.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을 수 있다고 이해돼요. 엄마가 그러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2명 빼고는 대체로 싫대. 그걸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 마무리 좀 합시다. 저부터 할게요. 아까 니체님 얘기하면서 니체님 표정이 정말 좀 확 달라지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니체님 사실 니체님 마음도 좀 더 많이 저도 느껴졌고 이해됐고 니체님도 제 마음 좀 느끼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파랑님이랑 태준님이랑 정말 본인 틀이 너무 강해서 어떤 딱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뭐 이거는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이냐면 나는 동그라미를 줬어. 야, 난 동그라미야. 근데 본인 틀에는 동그라미가 없어. 세모야. 그러면 이거 안 맞지? 뭐라고? 하면서 이 동그라미를 세모에 계속 억지로 막 끼워 넣으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되게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되게 힘들겠다 싶어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좀 틀 좀 깨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깨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근데 한편 이렇게 또 특이 강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지간에도 이렇게 같이 관계를 더 남아 있어. 왜 그럴까? 보통 떠나나요 자주? 에너지가 많은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 이제 그렇게 또 가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또 사실은 자기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또 성공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약간 좀 답답할 때가 좀 힘들다는 거죠. 순간은 힘들어요. 근데 뭐 관계에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관계가 깨진다고 하셨잖아요. 뭐? 제가 틀을 계속 그렇게 표정 놓고 하면 깨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와의 관계를 봐야 돼. 아.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좀 가볍게 소비하니까 사람을. 커피님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모르면 좀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네, 그렇지 않게. 저 할게요. 일단 이번 집단하면서 저번에 나무님이 이제 상대방의 마음도 이제 알아야 한다는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듯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고쳐야 할 거 있잖아요. 뭐 상반대 마음을 갑자기 한꺼번에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상대 마음 살피지 않고 미안하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듣고 상대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태준님 어머니 얘기 듣고 어머니가 저랑 되게 스타일이 달라서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차리고 해나 먹어. 근데 난 먹기 싫은데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나는 되게 화내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 상담을 이거 다루면서 아까 나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하시고 되게 서운해하시고 속상해하시는데 그게 몇 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하니까 어머니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좀 내가 먹고 싶은지 물어봐 달라고. 내가 먹고 싶을 타이밍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생각한다고 하고 항상 자기 기준에서 이게 아들한테 좋겠지 하고 항상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그것도 그거를
안 먹으면 되게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태수님이 또 어머니하고 또 그런 관계로 힘들었다고 하니까 좀 새로웠어요. 이거 듣고서 이렇게도 힘들 수도 있구나. 그 태수님이 어쨌든 나중에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 듣고 나니까 상대방의 진심이 무슨 마음인 건지 몇 퍼센트 이게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불편할 것 같아. 상대방 마음을 좀 알고 싶고 분명하게 이해가 되면서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고 그런 게 좀 불편할 것 같아. 나는 불편하니까 좀 상대방 마음을 뭔가 막 속속들이 알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려는 모습이 같이 있는 사람한테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저라면 불편해. 부담스러워. 내가 원하는 거는 굳이 내 마음 모르더라도 내가 행동으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물어보거나 행동할 때 바로바로 선택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 다 꿰뚫어 보고 있으려고 하는 게 뭔가 좀 약간 본인이 계속 뭔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갖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좀 몰라도 그냥 좀 불편할 수 있겠는데 불편할 것 같아. 나는 불편할 것 같은데 좀 그거를 좀 힘들어도 버티려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님한테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약간 니체님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틀이 강해서 이해가 안 돼갖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듣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해가 됐거든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처음에 뭐지 하고 좀 약간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이해가 되니까 이제 화나는 마음은 없어지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좀 내가 그때 나무님한테 그렇게 했던 거는 뭐 나만의 감정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나무님하고 나의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나도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내 마음을 표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 들어보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좀 무시당한 느낌? 좀 세게 표현하면 좀 약간 좀 어쨌든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좀 서운해요. 나무님한테. 니치님하고는 그러니까 니체님하고 좀 대하기가 좀 두려운 게 있어요. 니체님은 그러니까 좀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후기나 댓글에서 남긴 것 중에 아니 앞에 서 있을 때는 얘기 못하면서 글로만 이렇게 남기는 게 뭐 좀 앞과 뒤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저에 대한 어쨌든 솔직한 마음이시겠지만 저한테는 저에 대한 판단으로 느껴지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넌 이렇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저한테 이렇게 막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날 이렇게 이런 틀에 가두려고 하고 왜 날 이런 사람을 보지? 그거 일단 좀 불편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얘기하기가 싫어져요. 니체님이랑. 그거 되게 피곤할 것 같고 뭔가 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갈 것만 같아서 좀 불편한 마음이 커요. 니체님한테. 그리고 한편으로는 니체님도 저랑 똑같이 그냥 본인의 틀이 좀 강하신 분인 것 같아갖고 한편으로는 좀 그러니까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고요. 햇살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긴 한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자주 빠지잖아요. 저 그게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집단에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그걸 마무리 때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좀 자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주 안 나오더라도 본인 얘기 좀 딴 사람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본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햇살님. 좀 아쉬워요. 그리고 수다님이 저한테 너도 그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그랬나 처음에 그랬다가 그랬던 거 같네. 역시 개구리 올빼미적 생각 못하더라고. 나도 내달라는 말 심하구나. 어쨌든 수다님 그렇게 얘기해줘서 좀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저 얘기할게요. 저는 니체님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게 그냥 멍하니 듣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도 이게 감정이 되게 잘 느껴져서 좋아요. 딴 사람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니친 얘기 들으면은 아, 니친님이 이런 감정이겠다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느껴져서 마치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되게 진수성찬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같은 거 들고 그래서 저는 니친님 얘기 들으면은 되게 이게 약간 넋이 나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게 좋아요. 별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딴 사람 파랑이랑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아까 파랑이 판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파랑이 입장에서 뭐가 감정 표현이고 뭐가 판단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랑이 생각하는 판단이 뭐고 나는 예전에도 그런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한 건데 파랑이 자꾸 판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가 판단이고 뭐가 감정 표현인지를 어떤 거를 판단이라고 느껴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파랑의 기준이 뭔가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려요. 파랑이 얘기할 때 누군가를 공격할 때 판단질한다. 이제 보통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태주님 얘기 들어서 좋아요. 엄마 얘기 들어서 엄마 되게 귀여운 분인 것 같아. 맞아. 물론 힘들었기는 할 것 같은데 엄마의 그런 좀 웃긴 그 내로남불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이게 떠오르면서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태주님 같이 귀여울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태주님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그 전에는 왜 저렇게 할까 그런 걸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엄마 얘기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얘기 이렇게 왜 저럴까가 뭐였는지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행동할까? 그런 거. 왜 사람을 믿지 않아? 왜 믿지 못한다 그럴까? 왜 믿지 못한다 그럴까? 그런 거. 그래서 좋아도 리지님은 조금 그 처음보다 되게 많이 빨리 얘기를 되게 잘 이게 자기 표현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되게 그 좋아요. 근데 조금 그래도 약간 좀 답답함 같은 거는 좀 있어요. 아직 좀 무서워. 하다가 뭔가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햇살님 좀 일찍 와요. 네.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커피님 반갑고요. 저 할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습은 방금 토스트 얘기, 엄마 얘기가 맞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표현하기 시작하고 화내고 좀 지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는 엄마가 이걸 원해서 이렇게 해준 건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럴 때가 되게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어쨌든 지금은 그게 제일 속상하고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게 뭘 원하는지 알면은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그거를 하여튼 해줄 수 없어서 속상해요. 지금은 그게 안 맞을 때 너무 짜증나고 소통 안 될 때 너무 싫고 지금은 그래요. 어쨌든 근데 수다님한테 내가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모습이 된 과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 부분을 이해받은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무님이 표정 그거 가지고 괴로웠다고 얘기하니까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막 그런 걸 얘기할 때 지금 진단에서처럼 모습이 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도 뭔가 경직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뭐 그때 그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더 드러내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지금처럼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게 조금 좀 짜증나는 마음도 있어요. 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느껴져. 더 드러내줬으면 내가 좋았을 것 같고 이제 파랑님 봤을 때는 좀 명확하거든요. 파랑님은 되게 그래서 편해요. 파랑님한테는 굳이 내가 의심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게 딱 믿어지니까 명확하니까
나무님이 그때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건 되게 불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솔직히 니체님이랑 리즈님 생각하면서 오기가 싫었어요. 집단에. 왜냐면 또 분명 니체님은 제일 먼저 얘기를 할 테고 한 30분, 40분간 니체님 얘기할 텐데 너무 사람들 얘기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너무 싫고 좀 잘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아무튼 받아들였잖아. 받아들였는데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저렇게까지 이해를 설명시켜야 되나? 난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중간에 말하긴 했지만 난 솔직히 얘기할까? 태주님이나 파라님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셔. 저 오늘 빨리 오늘 받아들였잖아요. 말고 옛날. 옛날? 파라님 초반. 그래서 불편한 걸 수도 있어요. 아빠 모습이나 뭐 내 모습, 니체님은 뭐 댓글 쓸 때 너무 이해돼 나는. 한마디만 해도 다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내가 다 거쳐온 거라서 짜증난 걸 수도 있어. 또 리즈님도 마찬가지야. 나도 자기 표현 못할 때 진짜 그런 모습 많았거든요. 근데 어렵게 거쳐온 거 똑같은 거 또 보는 거 같아서 너무 지겨워. 너무 내가 싸웠던 거 같다. 그 또 보고 있는 게 너무 지겨워. 뭐 하여튼 너무 지겨워서 진짜 오기 싫었어요. 둘 얘기할 때 그냥 오지 말 걸 그랬다. 잠이나 더 잘 걸. 이제 일하는 것도 피곤한데 그 생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열심히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이 태준님 되게 독재자 같아. 당황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고 미안해요. 어쨌든 되게 독재자 같아.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안 나와서 속상해요. 어쨌든 독재자라고요? 독재자. 히틀러 같았으면 가스실로 보낼 것 같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그런 느낌이야. 내가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아유 뭐 알았어 그렇고요. 어쨌든 햇살님한테 짜증나는 말 있어요. 나올 거면 제대로 나오지 말지. 그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만 둘 거면 두던가 새로운 사람 들어오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 아주 또 개인적으로는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경계가 무너지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힘들었어요. 어쨌든 뭔가 아이씨 이거 얘기하면 너무 그치 같아. 얘기 안 할래요. 어쨌든 힘들었어. 다 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하반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여행을 2주 가느라고 갔다 왔는데 이제 약간 전 여친이랑 이슈가 있었어 가지고 약간 뭔가 서운한 티를 여자친구 내면은 저도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여행 같은 거 많이 좋아해서 원래 가면 사실 6월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왕 여행 갈 거는 일단 빨리 가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 오고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하자는 심정으로 그냥 2주간 여행을 갔다 온 거고 앞으로는 집단 열심히 나올 거고 어떤 마음으로 집단을 하냐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변화가 좀 마음적으로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도 많이 달라지고 최근에 여자친구랑 다툴 때도 감정 표현을 했더니 오히려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이 좀 더 좋아진 사례도 있었고 해서 진짜 집단이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서 이거는 힘들어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런 마음에 나온 거고 태준이 어머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편 되게 부러웠던 게 저희 부모님은 거의 감정 같은 거를 이제 표현조차를 안 하시거든요. 화만 내는데 뭐가 부러워? 그러니까 화조차도 안 내시고 대화가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엉뚱한 데에서 일단 뭔가 터지면 터졌지 뭔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터지니까 맥락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뭐 감정들이 많다고 그걸 다 알고 싶다는데 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좀 그런 거를 제가 먼저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서 계속 집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오늘도 어제도 이제
여행 갔다 와서 그 뒷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되게 뭔가 되게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잤는데 제가 밤에 에어컨을 켜고 자거든요. 2시간 예약으로 맞추고 다 맞추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근데 제가 방이 없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자는데 켜고서 자는데 5시 반에 너무 더워서 깬 거예요. 근데 그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에어컨 리모컨이. 그거 찾다가 한 30분을 뒤졌는데 계속 안 보이길래 결국엔 찾고 이제 켜고 잤어요. 잤는데 너무 자버려가지고 이제 늦어서 왔는데 올 때 이제 그 설렘이 약간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또 중간에 오면은 맥락도 못 읽고 약간 대화도 못하고 그리고 오면서 유튜브로 봤거든요. 실시간 유튜브 봤는데 그것도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 왔는데 좀 민폐 끼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도 못하고 약간 근데 그것도 예전이랑 다른 게 있다면 뭔가 파랑님이 지적을 했을 때 그거는 좋은 변화긴 한데 약간 죄책감을 갖고 돌아가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의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좀 마음 편해진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몇 번 하셨어요? 네, 제가 저는 나무님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나는 왜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제 자신이 좀 기분이 나빴고 태준님이랑은 앞으로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제 그렇고요. 파랑님은 판단 나보고 한다 그러는데 파랑님이 계속 판단해요. 난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계속 표현하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해서 표현 못한 게 억울하고 진짜 분해요. 나는 정말 왜 이러고 계속 살았는지 속이 상하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세상 살았는지 지금도 억울하고 보면 근데 뭐 지금 와서 또 내가 또 보기 싫고 보면 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말 짜증나요. 난 그렇게 안 살려고 내가 정말 노력하거든요. 누구 탓 안 하고 이 세상에 있으면 내가 그 개척하는 거지 남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소리 난 정말 듣기 싫어요. 나는 진짜 살면서 내가 정말 그거 깨려고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소리 여기서 또 듣는 거 정말 거북이 죽겠어요. 진짜. 그리고 사실 오늘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 우연히 쳐서 왔는데 느낀 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이게 거기 다른 사람들 반응 보고 딱 듣는 게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보면 내가 또 맞춰야 되는 거야 보면 어떻게 맞추라고 정말 나이 지금 47인데 내가 지금 맞추고 살아야 되나 아직에 아니 내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해서 사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오늘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기했어요 그냥.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뭔가 엄청 모임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역동이 심했던 것 같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제가 적응하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의사 표현이라든지 말을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더 적응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다 그냥 후결해 주시고요. 좋겠습니다.